예, 저녁 노을이 지고 있는 행주대교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앞에 보이는 이 나지막한 산 이름은 덕양산이고요. 행주산성으로 유명합니다. 이렇게 낮은 산에서 임진왜란의 3대첩인 행주대첩이 일어났다는 것, 참으로 이 행주산성이 갖고 있는 지리지형적 특수성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앞에 한강물은 행호라고 하는데 겸재 정선이 양천 현령으로 있으며 경교 명승첩이라고 하는 그림을 그리는데 그 중에 한 그림이 바로 행호 관어도입니다. 이 행호의 특산물이 웅어라고 해서 지금 이 지역 능곡역 주변에 몇몇 식당에서 아주 귀하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예, 이곳은 행주산성 아래에 있는 행주나루터입니다. 바로 이 행주나루의 앞쪽에 있는 강을 행호라고 불렀습니다. 이 행호의 특산물은 웅어가 있는데, 웅어는 5월에서 6월이면 바다에서 강 쪽으로 회유를 해서 6월에서 7월에 산란을 하게 됩니다. 주로 갈대 줄기에 산란을 하기 때문에 갈대 위자를 써서 위어라고도 하고, 궁중에 등상하던 대표적인 물고기 중에 하나였습니다. 사홍원에 속한 위어소가 바로 이 행주나루터 인근에 설치돼서 사홍원 소속의 관리들이 약 2개월에 걸쳐 이곳에 머물면서 웅어를 어부들로부터 받으면 서빙고에 있는 얼음으로 냉장을 한 후에 궁중에 있는 내빙고로 옮겨서 임금님의 수라상에 올리게 됩니다. 승정원 일기, 일성록, 조선왕조실록에 보면 위어소는 조선 전기부터 후기까지 계속 있었고요. 겸재 정선의 경교 명승첩에 있는 바로 행호 관어도입니다. 이곳은 위어소가 위치하였던 행주나루터입니다. 예, 이곳은 행주나루입니다. 지금부터 110년 전에 1910년 4월 7일에 바로 이곳 행주나루에는 낯선 4명의 애국지사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바로 도산 안창호, 관제 신채호, 그리고 안창호 선생의 개인 비서였던 정영도 애국지사, 태극학회를 이끌었던 김지관 애국지사, 이 4분이 이곳에 모여서 중국 청도로 가는 망명길에 오르게 됩니다. 예, 이곳은 권율 장군의 사당인 비공사입니다. 권율 장군의 시호는 충장공인데 조선시대에 충장이라는 시호를 받은 사람은 15명이 되고요. 곳곳에 충장사라는 사당이 있습니다. 그런데 권율 장군은 안타깝게도 사당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1841년에 헌종대왕이 서삼릉에 왔다가 권율 장군의 공적을 얘기하면서 안타깝게 여기자 그를 시종하던 조인영이 건의하여 헌종의 명령으로 비공사라고 하는 사당이 설립하게 됩니다. 1842년에 비공사가 설립되고 현판이 사액됩니다. 그런데 현재 이 외산문의 현판은
행주서원이라고 되어 있죠. 이 행주서원은 추사 김정희의 제자인 신관호, 나중에 개명하여 신헌이라고 했고요. 신헌이 강화도 조약과 조미 통상수호조약의 전권대사였는데 워낙 글씨체가 유명했죠. 그래서 추사체로 행주서원이라고 하는 이 현판을 여기다 걸게 됩니다. 예, 이곳은 3.1 민족항쟁 당시에 선상에서 만세 운동을 펼친 유일한 역사 현장입니다. 경기도 고양군 지도면 행주리 주민들은 3.1 민족항쟁이 일어난 1919년 3월 11일, 3월 24일, 3월 28일 세 차례에 걸쳐서 선상에서 만세 시위를 했는데 그때 덕양산 정상에서도 등불을 올리고 만세 운동을 펼쳤습니다. 만세 소리를 듣고 일본 경찰이 쫓아오자 시위에 나선 군중들은 옛날 임진년에 이곳 행주산성에서 외놈들이 망했는데 만일 쫓아오면 내 놈들도 똑같이 망하리라 하고 외쳤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곳에 사는 주민들의 항일 의지는 굳셌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아마 행주대첩의 역사가 면면히 전해온 까닭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곳은 현재 정선이 그린 행호 관어도의 역사 현장입니다. 멀리 행주 대교가 보이고요. 바로 이 앞이 행호가 되겠습니다. 건너편 맞은산은 궁산이 되겠고요. 멀리 동쪽에 방화대교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행호의 뒤편은 행주산성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현재 정선은 양천 헬령으로 있으면서 1741년부터 1759년까지 총 33장으로 구성된 경교 명승첩이라고 하는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현재 단송미술관에 소장되어 있고요. 보물 1950호가 되겠습니다. 행호 관어도는 1741년경에 그려진 그림으로 추정하고 있고요. 행호는 강폭이 넓어진 강을 부르던 이름이었습니다. 예, 웅어 맛집을 찾아왔습니다. 능곡에는 웅어 맛집이 두 군데가 있는데요. 예, 민물장어 웅어회라는 곳과 바로 이곳 자유로 민물장어 웅어회라는 두 곳이 있는데 오늘은 자유로 민물장어 웅어회집을 찾아왔습니다. 행호 관어도에 나오는 그 관어 바라볼 권자다 물고기잡이 어자, 물고기잡이는 바로 행호에서 웅어를 잡는 모습을 그린 그림이 되겠고요. 이곳에서 잡은 웅어 곧 위어는 서빙고에 있는 얼음을 가져다가 냉장을 한 후에 궁중에 있는 창덕궁 요금문 바로 안쪽에 있는 내분구에 두었다가 잉눈님께 진상하던 물고기입니다. 길이는 23에서 30cm 정도 되고요. 맛이 좋아서 한양에서도 즐겨 먹던 물고기 알려져 있고요. 현재는 경의중앙선 능곡역 주변에 두 군데에서 웅어 맛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는 행주산성 남쪽 성곽입니다. 현재 이곳은 고양 행주산성 역사공원이라고 이름하고 이곳에 시민들이 편하게 쉴 수 있는 공원으로
해놓았습니다. 앞에 보이는 이 작은 배는 당시 이 한강에서 물고기 잡이를 하던 배를 복원해 놓은 것이고요. 멀리 행주 대첩의 전투 장면을 묘사한 구조물들이 있습니다. 멀리 보이는 저곳이 행주대교이고요. 바로 행주대교 아래가 역사가 깊은 행주나루가 되겠습니다. 행주산성이 전략적으로 중요한 것은 한강을 따라서 동쪽으로 쭉 가면 왜군의 퇴로를 막아서 한양도성에 머물러 있는 왜군을 포위할 수 있다는, 그리고 호남에 있는 김왕병과 힘을 합친다면 경상도로 퇴각하는 왜군의 퇴로가 막힌다는 두려움, 그리고 이 서쪽으로는 인천 쪽으로 빠져 있기 때문에 이순신 장군의 수군이 충청 수군과 연합하여 이곳으로 오게 된다는 그런 두려움, 그런 전략적인 두려움이 3만의 왜군으로 하여금 행주 대첩에 임하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전략적 위치를 파악한 권율 장군은 독산성 전투를 이긴 후에 바로 이곳 행주산성에 들어와서 이곳에서 일전을 벌이게 됩니다. 이곳은 행주산성의 서쪽 능선입니다. 행주산성이 방어하기에 좋은 지리 지형을 갖고 있다는 것은 행주산성으로 들어가는 주 능선의 좌우에 낮은 야산이 마치 새 날개처럼 펼쳐져 있다는 것입니다. 고구려의 대표적인 산성의 시설물인 옹성과 같은 구조입니다. 앞에 보이는 행주산성 주봉에서 서쪽으로 이렇게 낮은 언덕의 능선이 펼쳐지고 약 150m 정도 오게 되면 북쪽과 남쪽으로 두 개의 지선이 갈라집니다. 따라서 왜군이 쳐들어오게 되면 마치 고구려의 산성에서 나타나는 옹성과 같은 구조가 돼서 적을 그 안에 포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쪽 능선의 바로 남쪽 면은 이 한강이 펼쳐져 있습니다. 따라서 왜군이 한강 쪽으로 해서 행주산성의 남쪽으로 오게 되면 바로 이 지봉인 능선에서 조선군이 기습을 하게 되면 포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왜군들은 한강변을 따라서 행주산성의 남쪽 면을 공격하기가 무척이나 어려웠던 것입니다. 이곳은 행주산성 남쪽 면에 있는 공동묘지입니다. 항일 전쟁 시기 이후에 이곳이 행주 지역의 공설묘지로 많은 분들의 묘소가 위치하고 있는데요. 처음 이 무덤이 있게 된 것은 행주 대첩이 이루어진 후에 이곳에서 돌아가신 관군, 승군, 의병, 백성들의 무덤이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곳은 항일 애국정신이 깃든 역사의 현장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후에 이곳에 정착한 많은 사람들은 강 건너에서 오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양지발은 남쪽 면에 이렇게 자리를 잡고 유택으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이 행주대첩이 이루어진 역사 현장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곳에 묻힌 분들이 비록 현대 사람일지라 하지라도 행주대첩이 이루어진 그날부터 항일 독립 시기에 수많은 우리 항일 애국지사들의 애국정신을 생각하면서 잠깐의 묵념을 하고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곳은
행주산성의 남쪽 면에 위치한 행주산성 공설묘지였습니다. 예, 이곳은 행주산성의 남쪽 면입니다. 바로 앞에 한강이 보이고요. 왼쪽에 있는 다리는 방화대교가 되겠습니다. 앞에 보이는 산은 동산이라고 하고요. 행주산성이 지리 지형적 방어하기에 좋다는 점은 바로 이곳 한강이 뒤편에 자리 잡고 있어서 왜군이 후방을 공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당시 제8진의 장군이었던 25살의 우이 다수가는 통신수길이 거두어 기른 청년 장교로 거칠 것이 없는 자부심과 자만심이 가득했던 청년 장군이었죠. 그래서 그는 이곳 행주산성의 지리 지형적 특성을 거의 연구하지 않고 산만에 주력권을 끌고 행주산성 북쪽의 주능선 방향에서 공격을 하게 됩니다. 행주산성은 마치 삼지창처럼 주능선의 좌우에 낮은 언덕이 둥글게 매 날개처럼 포진하고 있어서 고구려 산성의 특징인 옹성과 같은 구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능선으로 공격하게 되면 측면에서 다양하게 방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권율 장군은 이런 지리 지형적 특성을 미리 간파하고 비록 산성의 높이나 적은 병력과 낮은 언덕의 산성이지만 충분히 왜군을 방어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충청수사였던 정거리 후방에서 배를 타고 한강을 거슬러서 측면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했을 것으로 봅니다. 이곳은 행주산성 남쪽면이었습니다. 예, 이곳은 행주산성 동쪽면입니다. 행주산성의 동쪽면과 남쪽면은 한강 방어를 위한 군사시설이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보는 행주산성은 북쪽면 주능선 방향의 사진을 보고 행주산성을 머릿속에 그리게 됩니다. 이제 이곳에 누리길이 조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이제 동쪽면과 남쪽면에 바로 올 수가 있습니다. 동쪽면에 흐르고 있는 물이 창릉천이라고 하고요. 이것이 자연 해자를 이루어서 행주산성의 동쪽 방향을 막아줍니다. 이곳은 행주산성의 동쪽면이었습니다. 예, 오늘은 행주산성의 정상부에 있는 행주대첩비를 찾아왔습니다. 행주대첩비는 모두 3개가 있는데요. 건립한 연도에 따라서 행주대첩비 초건비, 행주대첩비 중건비, 행주대첩비 재건비로 나눕니다. 이곳 행주산성 정상에는 행주대첩비 초건비와 행주대첩비 재건비가 있고요. 행주산성의 아래쪽에 있는 행주서원에는 행주대첩 중건비가 있습니다. 행주대첩 초건비는 1602년도에 권율 장군의 부하들이 그 궁을 기리기 위해 세운 최초의 대첩비가 되겠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저 비는 1963년도에 세워진
대건비입니다. 중건비는 행주산성 아래쪽에 있는 행주서원 안에 보관 중이고요. 현재 대첩기각 안에 보관 중인 비는 초건비라고 하고요. 1602년도에 건립이 되었습니다. 행주 대첩비를 건립 순서에 따라서 1호비, 2호비, 3호비로 나눌 수가 있고요. 1호비는 바로 이 비각 안에 보관 중인 행주 대첩비 초건비가 되겠고요. 2호비는 바로 이 행주산성의 아래쪽 행주서원에 있는 행주 대첩비 중건비가 되겠고요. 3호비는 1963년에 세워진 바로 이 행주 대첩비입니다. 이곳은 행주산성 토성이 있는 역사 현장입니다. 행주산성은 덕양산의 산 정상부 7부에서 8부 능선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덕양산은 조선시대 때 북한산, 용마산, 관악산과 더불어 외사산으로 한양을 수호하던 진산의 하나였습니다. 이곳 덕양산과 고봉산이 합해져서 1992년 2월 1일 고양시가 탄생하게 됩니다. 산 정상부에 토성의 높이는 약 4m에서 5m 정도가 되는데, 대체적으로 이곳 덕양산의 산 능선이 약 125m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곳의 토성의 실제적인 높이는 약 100m 정도라고 보고 그 중간중간에 목책을 세워 방어할 수 있게 되겠고요. 북쪽에 있는 이 방향이 일본군 주력군이 침입하던 통로였습니다. 이곳 행주산성 토성은 1593년 2월 12일 행주 대첩을 승리로 이끈 조선의 관군, 의병, 승병, 백성들의 피와 땀, 항쟁의 함성, 승리의 깃발이 펄럭이던 역사 현장이란 점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이곳은 행주산성 토성이 있는 역사 현장입니다. 이곳은 기황후의 전설이 있는 기감천인데요. 기감천 바로 옆에는 다람쥐들이 있습니다. 다람쥐가 앙증이 맞게 잘 놀고 있습니다. 이곳은 권율 장군의 사당인 충장사입니다. 충장사 입구에는 홍살문이 있고요. 바로 옆에는 삼도 산문이라는 안내판이 있습니다. 권율 장군을 모신 사당은 기공사라고 하여 이곳 행주산성의 서편 쪽에 자리를 잡고 있고 1842년에 건립이 되었습니다. 1970년 행주산성 보수 정화 작업의 일환으로 이곳에 충장사라는 사당을 세우고 1842년에 세운 기공사의 권율 장군 추모 사업을 이곳으로 옮기게 됩니다. 충장사는 정면 3칸, 측면 3칸의 콘크리트 건물이고요. 충장사라는 형판은 박정희 대통령의 효요이며 사당 안에 봉안된 권율 장군의 영정은 장우성 400이
그린 것입니다. 이곳은 권율 장군을 모신 충장사였습니다. 이곳은 행주산성의 북서부 방향으로 1593년 2월 12일 행주 대첩이 벌어진 그날 가장 치열하게 전투를 치루었던 역사의 현장으로 주장하는 곳입니다. 현재 이 앞쪽은 행주산성의 주 능선이 되겠고요. 주 능선의 아래쪽에는 국궁 팔터인 충은정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앞에 보이는 능선은 서쪽 능선에서 갈라져서 북쪽으로 뻗은 지선으로서 마치 고구려의 산성인 옹성의 특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일본 주력군 우이 다수가 이끄는 3만 군대는 주로 이 방향으로 공격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곳은 행주 대첩의 가장 치열한 전투 현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곳은 행주산성 초입에 있는 권율 장군 동상입니다. 1986년도에 김세종 조각가가 설계를 했고요. 김세종의 작품으로는 세종로에 있는 충무공 이순신 장군 동상이 있습니다. 초입에 이렇게 권율 장군의 동상을 세움으로써 훨씬 더 교육적, 애국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호국의 의지와 애국의 정신을 살필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한 모습이 보기에 좋습니다. 이곳은 충장공 권율 도원수 상이 있는 행주산성 초입이었습니다.